봅시다. 산과 연기. 또 보는 거야. 자꾸 하는 거야. 두 개를 정의를 했다고. 정의를. 수용액 상태에서 여기 적은 거 그대로 있네. 글씨 그대로 있어. 산은 어떤 상태가 어떤 이온을 낼 때 산이라고 한다고? 수소이온.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된다.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내면은 산이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또 염기라고 정의하려면 수용의 상태에서 OH- 무슨 이온인데? 읽어봐 빨리. OH- 수산화 이온. 외워야 된다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수산화 이온. 자꾸 반복해야 돼. 요걸 내면 뭐라고 부른다고? 염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산성의 성질을 띠는 물질을 보면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세 개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알잖아. HCl. HCl. 얘가 물속에 녹으면 원래는 공유가는 물질이지만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아주 특이하게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고. 얘가 원래 이온화가 안 되잖아. 이온화 되는 거는 이온계열 물질이 사실 그렇잖아.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유명한 산 질산. 이 질산은 수소이온하고 그 다음에 NO3- 얘도 외워놔야 되지. 질산 이온이지. 그래서 질산이 얘가 수소이온을 내니까 그러니까 산이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H2SO4 이게 뭐야? 이게 황산이야. 수소이온인데 일가 양이온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잖아. H2니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쓰냐면 황산이온이 SO4 2-니까. 그렇지. 외워놔야 된다고. 황산이온, 질산이온, 염화이온. 근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수소이온을 내고 있지.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아주 강한 산이란 말이야. 왜 강한 산이라고 말을 할까? 물속에서 수용의 상태에서 수소이온하고 음이온 수소이온과 음이온 수소이온과 음이온이 이온화가 굉장히 잘 돼. 잘 떨어져.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개수가 많을 거 아니야. 맞지? 예를 들어가지고 약한 산의 대표적인 그 물질이 아세트산이랑 CH3COOH란 말이야. CH3COOH. 얘 같은 경우도 이온화가 된 걸 쓴다면은 수소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읽어요. 읽을 수 있어야 돼.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도 이온화가 되긴 되지만 이온화가 안 되고 덩어리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이온화가 되긴 되지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소이온의 개수가 얘보다는 굉장히 적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약한 산이라고 불러. 약한 산, 약산. 됐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 또 있다면 약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 탄산 같은 경우. 예, 탄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탄산이요, CO3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온화가 되는데, 근데 여기 두 개의 수소이온이 있다고 해가지고 강한 산이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온화가 잘 안 된다고요. 알겠지? 탄산 마셔도 되잖아. 식초, 얘를 물에 타서 만든 게 식초야. 얘네들은 아주 묽게 만들어서 물론 맛을 봐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위험하단 말이야. 강한 산이니까 수소이온 개수가 많으니까 함부로 손대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이렇게 낸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낸다. 이게 공통적이야.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는 요 특성 때문에 산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산의 특징. 두 번째. 무슨 맛이 난다고? 산은 신맛이 난다고. 신맛. 새콤달콤 신맛 나잖아. 새콤달콤.
왜? 거기에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구연산. 구연산도 산이야. 우리가 화학식 같은 거 안 배울 뿐이야. 지금은. 하지만 2학년 2학기 생명과학 할 때 세포와 물질 계산의 호흡 부분에 가면 실제로 그 구연산의 화학식이 나와. 그때 심화선택이니까. 아무튼 식초 생각하면 돼요. 식초. 아세트산을 물에 녹인 게 식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얘가 있으니까 뭐야? 이온이 있으니까 뭘 흐른다고?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거 기본이잖아. 전류가 흐른다. 물론 이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이용해서 시험을 할 거지. 좀더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앞에 산화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산화학원 할 때 배운 게 뭐였어? 염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든가 마그네슘 집어넣든가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발생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전자를 금속으로부터 얻어서 수소기체가 되고 그 금속은 이온이 된다. 이런 것도 배운 것처럼.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뭘 만들어낸다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됐죠? 왜 대부분이나 해서 수소보다 오른쪽에 있냐면 금속이 반응성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알지? 뭐였는데?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얘네들은 금속과 잘 반응을 안 한다고. 됐나요? 나 외워야 될 거는 이제 네 번째 거 외우면 돼. 이거 탄산칼슘이라는 거. 탄산칼슘. 분필 같은 경우라든가 섞여서 요것도 반응을 한다고요. 수소기체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기체를 뽀글뽀글 발생시킨다고. 석회암, 시멘트 이런 거 전부 다. 대리암 전부 다. 됐나요? 조개 껍데기라든가 산호 껍데기도 다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네 번째. 리트머스 종이하고 반응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뭘로? 붉게 변화시킵니다. 붉게 변화시키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뭐랄까 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이 실험을 할 거란 말이야. 진짜 전류가 흐르는지 해보자고요, 실험을. 그래서 여기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되겠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말라있는 이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전류가 흐를 리가 없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물에 적셨다 치자고. 물에 적신 다음에 저기 염산을 이용해. 염산을 실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염산을 실에 적셨다는 얘기니까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물을 적셔서 실험을 했어. 그래서 잘 안 돼 실험이.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아주 잘 흐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적시는 물질이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을 집어넣는 겁니다. 질산칼륨. 그러면 실험이 잘 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끌려가게 되냐? 당연히 수소이온 같은 양이온. 당연히 마이너스로 끌려가겠지. 음이온은 Cl-는 당연히 플러스로 끌려가겠지. 상식적으로. 칼륨이온도 있지. K 플러스도 있는 거야. 얘도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질산이온도 당연히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끌려가고. 근데 색깔을 나타내는 이온이 바로 수소이온이에요. 수소이온.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수소이온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소이온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극 쪽으로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붉게 변화가 된다는 거. 됐지? 이 과정을 다 외워놔야 된다고. 이 과정을. 화학식과 함께. 언제? 지금. Right now. 빠르게 외우세요. 빠르게. 혹시 물좀 마셔. 알잖아. 난 바로 수업한다 계속. 수업한다고 나는 영상 찍으니까. 그래서 이걸 외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 특성 갑니다. 염기. 지울 수 있을 만큼만 지울게. 지울 거면 지울게.
공통적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강산, 강경연기 바꾸면 되니까.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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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워놓고 가봅시다. 연기. 연기는 수산화이온이 수용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내면 됩니다. 낸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래요. 뭐 분리되는 거니까. 강연기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지금 외워요. 수산화 나트륨 대표적인 연기입니다.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K 플러스 칼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석회수로 유명한 수산화 칼슘. 얘가 사실은 잘 이온화가 잘 안 된대. 근데 이온화가 되면은 수산화 이온이 발생이 잘 돼요. 잘 수용소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C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인데 두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지. 강염기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아, 물속에서 수용 상태에서 이온이 수산화 이온을 잘 낸다, 이온화가 잘 된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레닌 수산화를 정의를 해놨고요. 이렇게 약한 염기가 있어. 이 약한 염기는 대표적인 게 암모늄 이온, NH4OH 수산화 암모늄,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하고 암모늄 이온 지금도 외워 이거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자꾸 대내란 말이야. 대내요, 자꾸 대내요. 이거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얘들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렇게 이온화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덩어리 존재하는 게 많으니까 약한 염기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아까 띄워놨지.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 수산화 암모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있단 말이야. 이 기체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됩니다. 과학식.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약한 염기.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NH3, NH2, NH 거의 다 염기성 물질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어차피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수가 되는 거야. 암모니아수의 화학식이 바로 이거야. 암모니아수 언제 발라? 암모니아수 언제 바르는지 혹시 알고 있나? 뭐래?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 바른다. 벌이 뭐냐면 벌의 그 독성이 대부분의 벌의 독성이 산성이야. 곤충의 독성이 산성이야. 대부분이라 했어 나 분명히. 말벌은 안 된다. 말벌은 염기성이야. 그럼 산성 10초 받아야 되네. 그렇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원리가. 그게 이제 나중에 요거 끝나고 배울 중화 반응이 바로 예시가 되는 거라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기 때문에 어떻다고 염기성 성질의 공통적 특징이 나온다고요. 공통적 특징. 무슨 맛? 쓴맛이 납니다. 쓴맛의 대명사가 바로 뭐냐면 여기 수산화 나트륨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드냐면 비누 만들어요. 빨래 비누, 폐식용유 비누. 폐식용유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바로 폐식용유 비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빨래 비누 먹어보면 쓴맛이 난다고. 전류는 당연히 흘러. 왜? 이온을 준다니까 수용력에서 당연히 전류 흐르겠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 수소이온이 없잖아. 응? 수소이온이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얻은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탄산칼슘은 마찬가지로 반응 안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과 반응을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제발 좀 알아두라고요. 제발 좀. 왜 산성에서 반응하는데 염기성에서 이런 특징이 나오면 맞다 이시라고요. 선택한다. 제발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하고 실험하면은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켜요. 그거 좀 이따 하고 네 번째 하나의 더 특징이 더 있어요. 미끌거린다.
왜 미끌거린다고? 단백질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뭐 비누가 미끌거리잖아. 비누가. 그래. 그게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성질 때문에 미끌거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뭐 세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 사용해야 돼. 왜냐면 우리 양모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세탁물, 예를 들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양의 털이니까. 근데 그거를 비누 같은 거라도 일반 세제로 막 섞어서 막 세탁을 해버리면 털이 다 녹아버려요. 털이 다 망가지는 거야. 문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 됐죠? 요거 실험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적셔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적셔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양이온은 어디로? 마이너스 6으로 끌려가고 음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9로 끌려가고 마이너스 5로 끌려가고 음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5로 끌려간단 말이야. 근데 색깔 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수산화 이온 때문에 색깔 띈다고. 리트머스 중에 색깔 변화. 그러면 어느 쪽이 물들까요? 플러스 쪽. 플러스 5로 가는 게 물이 들겠지? 아까 그림 잘못 그렸나 내가? 응? 마이너스 9로 그리면 아이씨 아까 그림 야씨야 왜 말을 안 해? 아무도 말을 안 해. 혼자 떠들고 있어요. 푸른색이 야씨 이게 플러스 6이지 이게 마이너스 6이었잖아. 그럼 이쪽이 진짜 수정했다. 어? 이쪽이 붉게 물들지. 진짜 아무도 말을 안 해. 됐다. 나는 모르는데 했다. 분명히 수정.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또 외워놔야 될 거. 반드시 외워놔야 될 거. 지시하기 색깔 변화 외워야 됩니다. 산성과 중성과 연계선에서 지시학 색깔 변화. BTB부터 하면은 외워야 돼. 지금 빨리 외우세요. BTB 브론키오 볼륨 용해 노노포 또는 노초파 해도 돼. 노노포 분자 구조를 바꾸는 거야. BTB 용액에서 산성이면 수소이온이 많잖아. 그럼 분자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중성이면 수소이온 적어지고 여기서 수소이온 적어지니까 가면 적어지니까 그러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흡수하는 색깔과 반사하는 색깔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색깔을 띠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원리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외워야 돼. 노노푸, 노초파 외워야 되고요. 메탈 오렌지. 북노노. 산성에서 붉은색, 노란색. 근데 세 번째 얘는 굉장히 중요하지. 페놀프탈레인 용해. 페놀프탈레인 용해. 왜 중요하냐면 산성에서는 무색이고 중성에서도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띠는 특이한 성질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나중에 중화 반응할 때 그 관계를 통해 중화 반응 시에 색깔 변화를 통해서 중화되는 그 지점을 찾을 거야.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염기성 붉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무색이 확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뭔 얘기야? 그 지점이 중성이 되는 지점이구나 라고 파악하고 알면 된다고. 됐나? 외우고 있나? 외우고 있냐고요? 빨리 외워 지금 외우라고. 지금 나중에 또 외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날 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 과정을 혼자 공부하면 몇 시간이 걸려. 그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 배운다 생각하면 돼. 알겠냐? 이걸 학원 다니는 이유가 되는 거야. 정규 1등 하는데 학원 왜 다니는지 알아? 정규 1등 하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 5시간 걸린다 이거야. 그거를 학원에서 배우면 2시간, 3시간만 다 끝낸다 이거야. 나머지 2시간 뭐 하려고? 다른 공부하려고. 원래 그게 기본이야. 원래 그게 원리가 되는 거야. 됐지? 외워요.
그다음 pH에 대한 얘기 잠깐 하자면 pH 포텐셜 오브 하이드로젠 수소이온의 잠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소이온의 농도라는 뜻이야. 포텐셜 농도라는 뜻도 있거든. 농도. 수소이온의 농도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낼 때 7 정도 되면은 농도가 7이 아니라 사실은 7 정도 숫자 7이 되면은 중성이 된다. 중성. 왜 이런 원리가 있었냐면 이유가 있어 이것도. 중성 상태가 됐다는 게 순수한 물만 있는 거야. 순수한 물만. 그러니까 이런 이온들이 아예 없는 거야. 염산도 마찬가지. 염산이 있어도 H 플러스 CL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아예 없는 거라고요. 물만 H2O만 있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그 H2O가 중성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소이온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 수소이온의 농도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7제곱 정도 농도 있더래. 이 정도 농도. 굉장히 작은 숫자란 말이야.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쪼잔해야 돼. 이렇게 0.00001 정도 되는 농도 이걸 측정해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앞으로 여기 떨어져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곱해지니까 7이 나와요. 얘는 10의 10은 뭐냐면 1이야.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냥. 지금 몰라도 괜찮아. 로그 배우면 나중에 이해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숫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숫자로 바뀌는구나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냥 경향성만 알아두면 돼요. 7보다 작아지면은 1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너스 값이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옅어지는 거야. 수소이온의 값이 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로 간다. 여기서 14까지 갑니다. 14까지. 왜 14까지 가는지는 나중에 2학년 때 화학 시간에 배우세요. 염기성을 간다. 염기성. 숫자가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는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가 더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요건 알아야 돼. 중성이 pH 7이고 요 7보다 작으면은 산성이고 7보다 크면은 염기성이고 14까지 염기성이고. 됐죠? 산염기 요 정도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화 나트륨의 어떤 특성만, 수산화 칼륨의 특성 또는 수산화 칼슘의 특성을 얘기한다. 하나씩 얘기하는 지금 교과서 빠져서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라고요.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요 내용 빼고는 전부 다 중학교 수준이야. 중상 수준이야. 중상 수준. 이번엔 산과 염기를 섞을 겁니다. 한번 끊고 가자.